선생님이 이제 다른 거면은 늘 번호를 2번을 붙이죠. 분자구조 성질해서 2라고 이제 제목을 지어볼게. 오늘 정리할 부분은 뭐냐면, 니네 이제 화학 원 교재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은 쭉 나와 있어. 그런데 좀 니네들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게끔 선생님이 한목에 시험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정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생각이 난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기본 틀을 정리하고 여기서 확장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그냥 예쁘게 아까 얘기했던 메테인이다 그래서 CH4만 나오는 게 아니고 CF4도 나오고 CCl4도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확장성을 준다는 거지. 근데 너무 CH4에만 고정이 돼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네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다 교체가 가능한 거야. 이제 이게 확장성의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 5개 정도 정리를 해줄 건데 그 정리하면서 확장성 플러스 방향까지 바꿔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비공유전자쌍이냐 공유전자쌍이냐 개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게 각자 니네 노트에 필기가 돼 있어야 돼.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분자구조와 성질의 첫 번째 유형이 어떤 형태냐면 AB 형태야. 저 AB는 뭐 원소예요. 그치? AB 형태의 공유결합 물질이죠. 지금 여기는 다 공유결합을 다루는 거다. AB 형태의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가장 우리가 알려진 걸로 대표적인 거 누가 있죠? H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쓸게. HCl이야. 우리 HCl을 뭐라고 읽어요? 염화수소야. 자, 기체 분자 하나니까 HCl 염화수소야.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 우린 이걸 공유결합의 대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가 전기음성도가 H보다 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다이폴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Cl 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극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할로젠이잖아. 17쪽이죠. 그럼 얘네 이제 결합을 한번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수소는 지가 가져온 전자 하나잖아. 그 다음에 염소는 자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X로 표시할게. 이거 다시 표시해 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유전자쌍 한 쌍에 비공유전자쌍이 3쌍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Cl 쪽으로 치우치더라.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AB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이것만 있겠니? 이 Cl 대신에는 다 쓸 수 있는 것이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됐어? 우리 HF도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당연히 비공유전자쌍 같이 써줘야 되고 이렇게 F쪽으로 치우치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AB여도 된다는 거지. 이거 놓치는 사람 되게 많아. AB 형태라 그러니까 HCl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는 H고 B는 Cl일 거야. 이렇게. 이거 뒤집어서 생각을 못 해요. 그거 하나 뒤집어서 시험 문제 낸다니까? 그럼 반수가 떨어져 나가. 왜? 니네 사고가 이게 HCl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BA로 바꿔도 되잖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또? H 대신에 무조건 얘는 할로젠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교체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 이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이런 건요? 이런 건 안 되겠지. 왜? 이건 A2잖아.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다른 A, B,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로젠 다른 형태 I, Cl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할로젠 나오면 무조건 비공유전자쌍 다 표시해줘야 돼. 할로젠 나오면 무조건 비공유전자쌍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시험 문제는 표시 안 해줘요. 니네 헷갈린다고.
이런 부분이다. 이것도 뒤집으면 돼. AB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이게 AB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다. 그래서 니네는 H가 들어간 자리에는 무조건 할로젠으로 교체시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항상 분자를 뒤집을 생각도 해야 돼.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야. 그 다음에 할로젠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자쌍 생각해줘야 돼. 비공유 전자쌍 꼭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니?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야. A, B, C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HCN이죠. 선생님이 공유결합 앞부분에 설명할 때 이제 자주 설명하는데 HCN은 하이드로시아나이드라고 하는 애야. 얘는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이냐면 니네 독극물 중에 청산가리 아니? KCN? 청산가리라 그러죠? 이거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이게 먹으면 우리 침하고 반응해갖고 하이드로시아나이드가 나와요. 이게 독성 가스야.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거랑 같이 나오는 애가 COCl2야. 이렇게 생긴 애. 얘는 포스젠이라고 하는 애야.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랑 같이 항상 많이 써. 하이드로시아나이드하고 포스젠. 이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했을 때 가스실 알죠? 아우슈비츠인가 뭐 거기 감옥 거기서 했던 이걸 합해가지고 가스실에서 해서 사람들 죽인 거야. 유태인들 학살할 때 썼던 그 유명한 가스예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어때요? 다 평면구조지. 평면구조다. 그래서 실제로 평면구조들이 독성이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했을 때 왜 그러냐면 평면구조들이 평면이 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공격할 부분이 많잖아. 그래서 화학 반응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독성 가스들이 이런 평면 구조들이 많다. 어쨌든 이렇게 HCN이 있다. HCN 우리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해서 C에 여기가 삼중결합.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있지. 자, 각자의 전자를 규명해 볼까? 질소 최각 전자 5개잖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는 몇 개지? 4개지. 하나, 둘, 셋, 4개지. 수소 몇 개? 하나지. 이렇게 해서 HCN이 만들어지는 거야. N이 전기음 송도가 크다 보니까 얘 이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래서 N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이쪽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 극성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극성이고 그 다음에 무슨 구조야? 직선형이면서 평면 구조죠. 이런 구조를 갖더라. 이게 바로 하이드로시아나이드라고 하는 HCN이다. 그럼 봐봐. ABC 구조니까 ABC라고 해도 되고요. 뒤집는 것도 해봐야 돼. ABC 해도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 C가 무조건 B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양옆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확장 들어가 볼까? 이거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고? F 넣어도 되고 Cl 넣어도 되고 Br 넣어도 되고 I 넣어도 된다는 거야. 수소 대신에는 무조건 뭘 넣을 수 있어? 할로젠 원소를 넣어야 된다고.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를 살려라?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걸 살려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넣은 다음에 뒤집을 수도 있어야 된다. ABC하고 CBA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저걸 주고 A하고 C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에 대한 문제를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ABC 구조다. 되게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HCN. 그 다음에 항상 같이 알아둬라. 포스젠도 되게 잘 나오는 애예요. 얘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가 삼각형 구조야. 평면 구조. 그럼 여기 몇 도야? 120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ABC2 구조잖아. 또는 뭐 AB2C 이런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선생님이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예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 독가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 놔라. 아, 얘네 평면 구조다. 아, 선생님이 평면은 좀 위험하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그다음에 여기 산소는 무조건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중결합, 선중결합이 있으면 무조건 평면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응용력도 생기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AB 구조, AB3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니? 이번에는 이제 AB2 구조가 있겠지. AB2 구조는 어떤 애가 있겠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애가 있죠. 유명한 애지. 공유결합할 때 맨날 나오던 애. H2, 물 구조잖아. 이게 대표적인 AB2 구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물은 H2O다. 이번에 뭐 그죠? 모 대선 후보가 그죠? 수소가 H2O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아무리 문과 출신이어도 그래도 H2O가 물인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쪽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 그죠? 상식은 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수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니네 수소 뭔지 알잖아요. 지금 이제 친환경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수소 연료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H2 정도인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연소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H2O인 물인 거야. 그래서 물은 H2O 이렇게 또는 분자구조로 썼을 때는 OH2 이렇게 AB2 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구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 각도가 몇 도였어? 104.5도였고 얘 무슨 구조였죠? 구분형 구조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쪽으로 전기음성도 이쪽으로 전기음성도가 끌고 가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가 두 개니까 2델타 마이너스 그래서 저쪽으로 쏠리는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애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얘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누가 나와? 유명한 애가 나오죠. OF2. 정말 유명합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애야. 그러니까 봐봐. 똑같잖아. H 대신에 할로젠인 F로 치환했을 뿐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일단 얘네들이 비공유전자쌍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도는 뭐 정확한 값은 분명히 104.5도하고는 다르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냥 104.5도다 정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전기음성도가 1인자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쌍을 끌고 와 그러니까 결국은 1로 끌고 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이쪽이 2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안 배웠지만 니네 나중에 산화수 따질 때 이럴 때 얘가 예외를 갖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2가를 갖고 얘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산화수에서도 예외적인 걸로 나온다. OF2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똑같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OCl2. OI2도 있을 수 있어. 생소하지만. 다 가능한 거야. H 대신에는 할로젠 원소가 다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된 거. 이 형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여기 Cl 있고 여기 I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물질도. 만들기 나름이야. 그럼 얘네들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겠니? 평면 구조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동일 평면에 이 산소하고 수소가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선생님, 비공유전자쌍 어디에 있어요? 비공유전자쌍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입체 구조를 본다 그러면. 근데 비공유전자쌍 자체는 분자 구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자 구조에 포함하는 원소들은 지금 동일 평면에 있다. 그래서 이게 평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응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또 어떻게 있냐면 H2O2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들어가야 돼, 니네는. 이거요, 과산화수소라 그래.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는 물분자 구조죠. 얘도 물분자 구조죠. 이게 둘 다 평면이어서 니네가 얼핏 보면 이게 평면일 것 같지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위아래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식의 꺾인 입체 구조의 분자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입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어. 이렇게 지그재그로 꺾여 있는 모습의 과산화수소다.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AB2꼴의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게요. 물 분자에 구분형 구조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H2. B는 베릴륨이야. 베릴륨이면 수헬리베 4번이죠. 그리고 이족이지. 그러니까 얘는 좀 애매해. 금속이긴 한데 금속 쪽에 분류되어 있는데 비금속이야. 왜? 비금속이니까 이거 공유결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족에 있긴 하는데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있긴 하는데 결합을 할 때는 공유결합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금속 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최외각전자를 몇 개밖에 안 갖고 있어? 2개밖에 안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되게 특이한 애예요.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아. 너무너무 중요하지. 베릴륨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는데 베릴륨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전자쌍은 가장 멀리 존재해야 되니까 전자쌍이 두 쌍밖에 없잖아. 이게 가장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 원소를 사이에 두고 180도로 마주보고 있어야지. 만약에 물처럼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밀어 제껴서 꺾이는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자쌍 2개밖에 없어.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그래서 직선 구조야. 직선 구조다. 180도요. 이유가 뭐다? 여기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잖아. 8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죠. 반발하는 게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하기 가장 편한 상태가 180도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베릴륨이 들어간 애들은 전부 다 직선 구조다. 요게 바로 AB2꼴의 핵심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뀌어? 똑같아요. 여기에 F 같은 애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할로젠으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대신 항상 할로젠은 비공유 전자쌍 생각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중심 원소는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발하지 않으니까 직선형이다. 이게 BH2. 그래서 베릴륨이다. 우리 2주기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있잖아요. 네온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금속이니까 빼버리고 얘네 둘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 2, 3주기 원소 중에 뭐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아. 2주기 원소 중에 옥텟 규칙을 지키는 애들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 이게 나온다. 2주기 원소 중에 옥텟 규칙을 지키는 애는 CNOF만 있어. 베릴륨하고 붕소는 지키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세 번째에서 할 거야. 자, 세 번째는 어떤 애가 있겠냐? AB3 형태가 있다고. AB3 형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어떤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어요? NH3. 이런 형태가 있죠. 아, 하나 빼먹었다잉. 큰일 날 뻔했네. 자, AB2 하나 더 합시다. AB2에 세 번째가 있어. CO2 형태가 있어요. CO2 형태. 어떻게 생겼어? 우리 이제 CO2는 외우고 있잖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다고. 양쪽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일단 CO 간에는 극성 공유결합이야.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쏠려요. 그런데 이게 세임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 전체는 무극성인 거야.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은 되게 약해서 얘는 그냥 기체 상태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를 억지로 얼려놓은 게 누구야? 드라이 아이스야. 그러니까 기체 간에 분자 간의 결합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가만 놔두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베스켈라빈 31 거기 가면 주잖아요. 걔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승화.
물은 얼렸다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물이 되잖아. 왜?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게 극성이고 극성인데 이게 양쪽으로 180도니까 세임. 이거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잖아. 무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 아무런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억지로 얼려놓은 게 드라이 아이스고 놔두면 떨어져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죠. 무극성 분자. 얘 이름이 뭐라고? 카본 다이옥사이드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라 그래. 그 여기서 이제 끝날 게 아니지. 확장성을 생각하자 그랬죠. 확장성. 조기 같은 애들은 바꿀 수가 있더라. 니네는 본 적이 없겠지만 이런 애도 있다. 산소 밑에 족이 누구야? 황이잖아. 그러니까 산소 대신에 황으로 그대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는 것이지. 똑같아요. S가 크겠지 얘도. 이렇게. 얘 이름이 뭘까요? 이황화탄소라 그래.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확장성을 가지라는 거야. 산소 대신엔 황으로 교체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만약에 A, B 투꼴이다 이렇게 주어져 놓고 갑자기 B가 생뚱맞게 S가 나와. 니네가 이런 걸 상상을 못하는 거야. 바로 주기율표 밑에 있는 거거든. 니네가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확장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AB2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얘네 둘은 직선형이고 얘는 구분형이더라. 근데 또 특징이 얘는 뭐예요? 얘는 가운데 센터가 얘는 옥텟 만족하죠. 문제에서 많이 주어져. 중심원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거 찾으면 돼. 중심원소는 옥텟을 만족한다. 그럼 이런 애들 갖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사실 이런 애들은 중심원소가 될 수 없지. 중심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이 CNO가 중심원소가 될 수 있죠. 얘네들은 다 중심원소 될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V표한 애들은 중심원소가 다 될 수 있습니다. F는 결합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심원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중심원소가 되려면 최소한 원소가 3개 정도는 모여야지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를 중심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AB2까지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B3가 있죠. AB3는 이제 어떤 애가 있겠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니네가 배운 거 중에.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어떤 형태가 있어? NH3형이 있어. 1번. 너무 많이 했죠?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야. 이건 칠판면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H, H, H. 비공유전자쌍 하트 풍선 하나 있는 것이죠. 얘가 찍어 누르니까 이 각도가 몇 도야? 107도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기음성도가 이쪽으로 크니까 얘가 딸려가서 델타 마이너스 3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성 분자더라. 암모니아. 됐어요? 그러니까 N은 A고 H가 B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 확장 들어가 봐. 확장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 CL로 바뀔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보통 CL보다는 F가 많이 나와. 이유는 뭐냐면 전기음성도가 얘네들 비등비등하거든. 전기음성도 F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3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F 쪽으로 치우치더라. 그래서 H 대신에 할로젠의 확장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CL도 들어있고 F도 들어있고 I도 들어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할로젠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런 식의 확장성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H 대신에 할로젠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한정지어서 AB3꼴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세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암모니아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가능하려면 여기 붕소, 보론이라고 하는 붕소죠. 붕소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AB3 형태니까 여기가 BF3 유명한 애입니다. 3불화붕소라 그래. 3개의 불소가 들어있는 3불화붕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B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합할이 3개밖에 없어. 결합할이 3개밖에 없으면서 F 3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뿐이 없는 거야?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 씻고 봐도 비공유전자쌍이 없잖아.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지. 중심 원소인 붕소가 옥텟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삼각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야. 니네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면 각도가 무조건 몇 도냐면 120도예요. 평면 삼각형하고 관련 있는 애 대표적인 애가 C2H4야. 얘 어떻게 그리니? 이제 이런 애도 알아야 돼. C가 이중결합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같은 평면에 있어요. 이 각도는 무조건 몇 도야? 120도다. 그래서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그 다음에 아까 어디 있었어? 여기 이중결합 CO 다 120도에 가까운 애들이잖아. 그래서 각도는 120도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122도에 116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 그냥 120도에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BF3다.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센터 붕소가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갖더라. 각도 120도더라. 이번에는 이제 F 대신에 뭘로 쓰면 돼? BH3 이렇게 하면 되죠. 무슨 치킨집 이름 같은데? BH3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그 H로 바꿀 수 있는 거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해서 AB3 형태도 이렇게 주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삼각뿔 구조라고 그러죠. 삼각뿔 구조에 얘는 이제 무슨 구조? 평면 삼각형 구조 2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겠어요? AB4. 이건 따로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이거 기준이, 원래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 누구였어? CH4. 얘밖에 없잖아. 결합할이 4개이네. 그러다 보니까 뭐도 있어? SiH4 이런 것도 있겠지. 니네 고1 때 배워요. SiO4. 4- 뭐 이런 거 배워. 지각 구성 물질에서. 다 전부 다 무슨 구조야? 정사면체 구조야. 그 다음에 또 이 정사면체 구조하고 비슷한 애가 물론 화학결합이죠. 그것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정사면체 구조가 쫙 전후좌우 사방으로 다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물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상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대표적인 애가 비슷한 애가 누구죠? 석영. 얘가 뭉쳐있는 애가 석영이거든. 그래서 석영 구조하고 다이아몬드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녹는 점이 한 4,000도 돼요. 공유결합, 탄소 결합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녹는 점이 높아요. 결합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지. 그죠? 석영도 거기에 못지않게 강하긴 하지만 다이아몬드만큼 강하지는 않아.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깨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기 장롱 안에 엄마 결혼식 때 아마 다이아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이아 반지 하나씩 집에 있을걸? 한번 꺼내갖고 망치 좀 두툼한 걸로 갖다가 올려놓고 탁 깨트려 보세요. 과학 선생님이 실험해보라고 그랬다고 한번 깨트려봐. 깨져버린다. 진짜 깨져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게 약해. 충격에 대해서는 되게 약합니다. 단 녹는 점이나 이런 건 되게 높아. 그런 강도는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외력을 주면 깨져버린다. 석영도 마찬가지. 니네 석영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육각기둥으로 생겼잖아. 우리 보석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파놓고 그 안에 자수정 같은 애들이 막 빨딱빨딱거리는 게 예쁜 애들이 막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지? 본 적 없어?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안을 이렇게 파갖고 그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들어있는 거 못 봤어? 자수정 같은 거? 그게 석영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다이아몬드도 그런 구조로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을 거냐? 그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또 뭐예요? 그 뭐라 그러니? 세라믹으로 그걸 깎는데. 그래서 그 깎는 기술에 따라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도 나올 수도 있고 그 깎는 정도에 따라서 깎는 기술에 따라서 뭐 이제 그 모습이 하트 문양도 나올 수 있고요. 뭐 화살표 문양도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원석을 발견을 해도 속이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깎느냐 이런 게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무슨 구조다?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야. 여기에 탄소가 다 들어있으면 이게 다이아몬드인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H가 들어가면 이건 메테인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알겠지만 뭐 들어가니? Cl 여기 뭐 H 뭐 이렇게 아까 했었죠. 이성질체 뭐 이런 거 했었지. 그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더라. 여기 I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F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극성이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B4는 너무 기본형 구조이기 때문에 각도는 몇 도예요? 109.5도더라. 무슨 구조라 그러죠? 정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기본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AB4는 이렇다. 사실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B5 있어요. AB6 이런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 몰라도 돼 이거는. 얘는 어떤 애가 있냐면 PCl5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야 P를 센터에 놔두고 5개를 공간상에서 가장 멀리 놔두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여기에 삼각형에 위아래 꼭대기 하나씩 놔두면 되겠지. 여기에 CL 하나 놔두고 CL 하나 놔두고 양옆에 평면 삼각형에 이렇게 놔두는 게 가장 멀리 있겠지. 그러면 결합팔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에 삼각형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우리 뭐라 그러냐면 삼각 쌍뿔이라 그래요. 나중에 대학 가서 합시다. 이거는 이런 구조도 있다. 여기도 똑같이 전자상 반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니네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게 뭐가 발견이 돼야 돼? 좀 특이한 게 뭐죠? 이 P라는 놈은 결합 전자쌍이 몇 개요? 5개지. 그러니까 10개지. 넘어가 버렸지. 8개를 넘어가 버렸지. 그래서 이건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규칙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확장된 옥텟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돼? 적어놓기만 하세요. 확장된 옥텟 규칙. 우리가 옥텟 규칙 그러면 주변에 8개가 꽉 차야 돼. 아까 옥텟 규칙 안 된 애들이 있었잖아. 얘는 2개밖에 안 되고 얘는 3개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근데 5개가 있잖아. 결합이. 그래서 이거 옥텟 규칙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확장된 옥텟 규칙. 우리 이미 배웠지. 이유가 뭘까? 얘는 디오비탈을 갖고 있잖아. 3죽이기 때문에 디오비탈. 그러니까 전자를 더 채울 수 있는 오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죠? 이 이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게 가능합니다. AB6는 어떤 애가 있냐면 SF6 같은 애가 있어. 얘는 어떤 구조를 갖겠어? 가운데가 사각형일 것이야. 그리고 위아래로 이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가운데 S가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자 어떻게 된다? 여기 F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지. 6개가. 우리 바이피라미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위아래로 붙어 있잖아. 그래서 바이피라미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피라미드 구조. SF6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니네 우라늄 92에 238짜리가 있고 우라늄 92에 236짜리가 있거든. 우리 이걸 농축해야 돼. 235죠. 이게 핵에너지로 쓰이는 거잖아. 이게 핵발전에 쓰이는 애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연계에는 이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140대 1인가? 비율로.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야. 근데 이걸 4%까지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이 농축할 때 쓰는 애가 얘야. 그래서 얘랑 같이 섞어갖고 확산을 시켜가지고 그 확산 속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얘를 골라내는 거야. 그럴 때 쓰는 물질이에요. 얘 무극성이잖아. 무극성 물질인데다가 같이 얘를 경쟁시켜서 확산시켜갖고 얘를 분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로 농축시켜서 우리 이제 뭐라 그러지? 경수로, 중수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고속 증식로 이런 거 쓸 때 쓰는 그런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이다. 그때 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도 뭐예요? 확장된 옥텟 규칙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잖아. 12개가 관여한 거야. 8개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왜? 이유는 뭐라고? 디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채울 수 있는 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정리를 해놔야 돼.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N2, F2 뭐 이런 애들도 있어. N2, F4도 있어. 이런 애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F2는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고 굳이 뭐 이렇게 되겠지. FF.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단일결합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아야 돼. 이런 건 뭐 이렇게 AB2 꼴이다, A2, B2 꼴이다 이런 걸 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몇 번 하다 보면 알아. N은 무조건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씩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예요? 이거 대신에 H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 당연히 이거 대신에 H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확장성 가져야 된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일반식으로 나와요. A, B, C, A, B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을 수도 있어야 되고, 같은 족에서 그 밑에 걸로 바꿔치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H는 할로젠으로 바꿔치기 해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엎어치고 매치고를 가능해야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예외들이 있죠? 예외들은 문제 풀면서 니네 노트에다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수능 문제도 너끈히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잘 적어보세요.